안녕하세요. 저는 제브루라고 합니다. 가해를 받는 느낌으로 누구나 쉽게 70점을 목표로 기출문제만으로 합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점 정도 맞춰야지 실기에서도 무리가 안 가기 때문이고, 난이도는 초등학생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천천히 진행하고 일단 문제만 보고도 공식이 떠오를 수 있게 쉽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인들은 다 가난하시기 때문에 시중에서 무료로 쉽게 구할 수 있는 CVT 문제집 순서로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2010년 3월 7일 필기 문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전력공학입니다. 보시면은 전력이랑 거리, 비중, 손실률이 일정할 때 전선의 단면적은 A는, 여기서 답은 항상 V제곱의 반비례입니다. 분수 형태일 때는 이 형상이고요.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선의 단면적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곱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갈게요. 22번 문제 보시면은 적절한 동작 시안이 있는 것을 선정하여 하는 바 그림에서 반환시형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반환시형을 외울 때는 저만의 팁인데, 누군가에게 반하는 시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반하는 시간이 클수록 내가 움직이는 시간은 짧아지겠죠? 동작 시간이 커질수록 동작 전류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은 짧아지는,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코로나가 나오면은 거의 답은 지문에서 답이 코로나가 나왔을 때 답은 거의 복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답이 복조체든 코로나든 이 답이 나왔을 때는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답일 확률이 70%가 넘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에서 가장 코로나를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도체 사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쉽게 외워주시면 되고, 이거는 계속 보실 거니까 쉽게 암기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4번 갈게요. 이렇게 앞에 풀이가 가능한 거는 풀이라고 하고, 저희가 그냥 외워야 될 문제는 그냥 풀이라고 안 하고 답이라고 적겠습니다. 일단 70점을 기준이니까 풀 수 있는 문제는 공식을 암기하고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단 용량 100, 그 다음에 삼성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는 약 몇 kA인가 이죠. 보시면은 지금 V 나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P 파워죠. 메가 볼테이지 암페어, 킬로 볼테이지 암페어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긴 지금 메가네요. 단지가 굉장히 큰 용량이죠.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는, 근데 일단 삼상입니다. 삼상일 때는 거의 루트 3이 들어간다고, 이제 한 조라고 보시면 돼요. 삼상이 아니고 단상일 때는 P는 V분의 I겠죠. 근데 삼상이기 때문에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암페어죠, 암페어. 그러면은 지금 이 공식에서 지금 풀이 과정을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P는 루트 3 VI, 그러면 지금 I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 이 공식은 외우시고요. 이건 너무 자주 쓰는 공식이어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항을 할게요. 이항을 하면은 I는 P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죠. 천천히 할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나누기죠. 루트 3 곱하기 V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네, 대입을 해봤을 때 P가 100이죠? 100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다 단위를 암페어로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메가에서 암페어로 바꾸려면은 10의 6승을 해주면 됩니다. 킬로면은 10의 3승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루트 3 곱하기 V는 7.2죠. 일단 7.2 적고 킬로네요. 또 킬로면은 10의 3승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단위를 또 볼테이지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은 저는 계산기까지 다 계산해 볼게요. 봤을 때 천천히 진행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100 곱하기 10의 6승에 루트 3 곱하기 7.2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럼 8천이 나오네요. 왜 8천이란 답은 없죠? 근데 최종적으로 단위가 킬로 암페어네요. 그러면은 곱하기 저희는 암페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는 겁니다. 미리 뭐 적어놔도 되는데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저 단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시고 가셔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8.01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5번 갈게요. 25번 보시면은 한 쌍의 대지 정전 용량이 0.4, 그 다음에 주파수는 60Hz, 3상 송전선이 있다. 이설로에 소호 리액터를 설치하려고 한다. 소호 리액터의 공진 리액턴스에는 약 몇 옴인가? 공식은 이 공식입니다. 근데 뭐 풀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뭐 217로 외우셔도 되고 이 공식을 일단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C라는 값이 나오면은 분수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원래는 뭐 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근데 3상이기 때문에 앞에 3이 붙는다고 생각하시고 루트 3은 아니고 이걸 한번 잠깐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식이 3 오메가 C분의 1인데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2파이 오메가를 안 외우시고 뭐 2파이 F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 파이는 3.14죠. F는 보시면 60.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37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60Hz의 2파이 F면은 377이니까 377은 웬만하면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계속 377이라는 값이 많이 나오니까 2 곱하기 3.141 곱하기 60은 뭐 376.9인데 이거는 뭐 선택하셔서 편하게 저는 377로 일단 입력할게요. 보면은 오메가는 그러면 377이 될 거고요. 60Hz니까 그러면은 3 곱하기 377 곱하기 C는 0.4. 근데 페럿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0.4 마이크로 페럿인데 페럿으로 바꾸려면은 마이크로 페럿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기까지 계산했죠? 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답의 공식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2라고 3 곱하기 377 곱하기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보시면 210. 좀 값이 좀 틀려요. 근데 뭐 비슷하긴 하니까 217 4번. 네. 25번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2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력발전소의 댐을 설계하거나 저수지의 용량 등을 결정하는 가장 적당한 것은. 왜 적산이 중요하냐면은 계속 더해지는 값이 이제 비가 오면은 계속 더해지는 값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산이 그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적당한 곡선입니다. 적산 곡선이. 네.
다음에 27번 변전소의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보시면은 뭐 접지 보호용인데 접지 보호용은 ZCT인데 접이니까 G니까 접으로 외우겠습니다. ZCT.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전류는 ZCT. 나머지는 뭐 비슷하게 생긴 뭐 단어들이 없으니까요. 네, 28번 갈게요.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달로기는 일단 어떤 우리가 뭐 과전류나 뭐 과전압 흘렀을 때 차단을 해주는 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립의 기능은 없고 소홀 장치가 있어서 아크를 소멸한다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벽면에 있는 스위치처럼 벽면에 스위치가 뭐 과전류가 흘렀다고 해서 트립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번 갈게요. 변전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압 조정 장치. 이 앞에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변전소의 전압 조정 장치는 유도 전압 조정 장치입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좀 뭔가 많이 쓸 것 같은 이름입니다. 유도 전압 조정 장치로 외울게요. 30번. 30번은 뭐 푸셔도 되고 뭐 답을 외우셔도 되는데 일단은 계산 방식은 1차 전압 곱하기 변압비분의 1 곱하기 3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느끼면 그냥 답을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루트 3으로 이게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외우는 걸로 할게요. 100 루트 3으로 이 그림을 잘 보시고 100 루트 3을 연상하셔가지고 외우시면 좀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축의 절대온도 T, 그 다음에 형축의 엔트로 S를 취할 때 S선에서 단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뭐 그래프가 나올 건데 T가 중요합니다. T 모양 그래프를 찍는 걸로 할게요. 찍는 게 아니고 정답이 그겁니다. 보시면은 4번입니다. 정답은. 아까 뭐 TS가 나왔는데 이 제일 가까운 모양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은 뭐 T 모양이 더 가깝진 않죠. 이 모양이 더 T 모양이 가깝다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32번. 피레기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가장 먼 것은 어떤 하나의 암기법으로 외울게요. 충남, 제낫, 박노브로 외울게요. 이거는 맞는 문자고 이거에 벗어나면 틀린 겁니다. 일단은 충, 낫. 그 다음에 제 낫이었는데 제 노브 나왔죠? 일단 틀렸어요. 일단은 상형주파 방정 개시전압이 개통전압보다 높을 것. 방높. 충낫, 제낫, 방높. 얘도 방이 있는데 제가 있으니까 제높. 이렇게 뭐 외우시면은 그냥 문장으로 외우시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건 외울 수도 없고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뭐 충남에 뭐 제낫 뭐 박롭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충납 제낫 박롭으로 외울게요. 네, 암기해 주세요. 그다음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이런 아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고 비중이 클 것. 비중이 크다는 것은 비중 부피입니다. 부피. 그러니까 케이블이 똑같은 전류를 흘릴 수 있다고 하면은 비중이 얇으면 얇을수록 유리하겠죠. 뭐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유리한 건 아니죠. 예,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34번. 보시면은 이 문제가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송전 용량을 증가시키진 않아요. 중성점을 접지한다고 해서 송전 용량이 증가되면은 뭐 어디서 전류가 생성되는 게 아니니까 송전 용량이 증가되지 않고 송전 용량을 증가시키려면은 리액턴스는 감소시키고 임피던스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좋은 거고
임피던스를 높이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리액턴스를 높이는 거는 단점, 임피던스를 낮추는 거는 또 단점. 이 두 개는 좋은 거, 나머지는 나쁜 거. 근데 송전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뭐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액턴스는 감소시키는 게 좋은 거고 임피던스는 높이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걸 미리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5번. 차단기 종류와 그 특성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일단은 답은 공기 차단기인데 왜 공기 차단기냐면은 공기 차단기는 차단할 때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소음이 들리는지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폭발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차단 시 소음이 굉장히 크니까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뭐 두 번, 세 번 정도만 보시면은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36번 갈게요. 보면은 핵심 포인트는 직렬 리액터고 직렬 리액터가 나오면은 5고조파가 제거 목적입니다. 뭐 계속 들으실 거니까 뭐 암기하셔도 되고 뭐 몇 번 써보셔도 되고 5고주파가 제거 목적이니까 5가 들어갈 것 같은데 5가 들어가는 거를 찍으시면 큰일 납니다. 일단 10이 들어가는 걸 찍으시고 만약에 10이 들어가는 게 없다 그럼 그때 5를 찍으시면은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지 맞출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서 그 원리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가는 거지 이거를 전부 다 이해시켜 드리고 학문적으로 뭐 다가가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안 할게요. 뭐 제가 이제 하는 방식으로 쉽게 쉽게 오실 분들은 쉽게 쉽게 따라오시면 되고 뭐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은 제 문제를 보시고 뭐그 문제만 뭐 푸는데 도움이 되셔도 되고요. 그럼 편하게 선택하셔서 넘기셔서 들으셔도 되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그 다음 37번 문제. 표표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표표 효과는 모든 것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외의 것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맞출 확률이 95%니까 모든 것이 높을수록 옳은 것은 굵을수록 높을수록인데 작을수록 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굵을수록 클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진다. 네, 정답은 2번. 다른 파트 부분은 보면 작을수록 있죠? 가늘수록 있죠? 네, 아닌 걸로. 네, 이것도 아닌 걸로. 표시해 놓으세요. 표피 효과는 모든 것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그 다음에 38번 갈게요. 동기조선기와 전력용 콘덴서를 비교할 때 전력용 콘덴서의 이점으로 알맞는 것은? 전력용 콘덴서의 이점이죠. 얘가 주인공이죠. 또 암기할 뭐 사자성어 같은 거 외울게요. 류진 C, 업지 L로 외울게요. C는 전류가 빠르고 진상입니다. L 성분은 지상이고 전압이 빠릅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써놓은 거고 그냥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딱 외우실 필요는 없고 류진 씨, 업지 뭐 이름 비슷하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업지엘로 외울게요. 이건 계속 뭐 이 사자성어는 계속 뭐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아니고 전류용 콘덴서는 이점은 단락 고장이 생겼을 때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이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딱 하나 장점인데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는 보시면은 진상이죠. 전류. 네. C니까 진상. 이거 알고 계세요. 뭐 여기서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다음 문제. 직접 접지 방식이 초고압 송전에 채용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게 좀 답이 좀 헷갈리는데 계통의 절연 레벨을 저감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 중에 뭐 또 다른 거를 또 같이 암기하려면은 뭐 지락 시에 직접 접지 방식은 지락이 안 된 선의 전위 상승이 지락이 안 된 선은 전위 상승이 가장 적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지락이 안 된 선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40번 문제. 전압을 두 배로 승합할 때 손실, 그다음에 전력. 보시면은 PL. 아까쯤에 앞에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한데 V 제곱분의 1. 손실은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P는 VI니까 V가 두 배가 됐다고 하죠, 지금. 당연히 뭐 2 곱하기 2는 4니까 4 곱하기 2는 8. 4배. 네. 이걸로 지금 뭐 2010년 3월 7일 1회차 문제는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에 또 2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